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또 전기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극한과 지수함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면은 전기 공부하실 때, 특히나 전기 기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보자,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극한을 영어로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 그래서 이 리미트를 자 이런 식으로 LIM을 적어 놓고요. 그래서 리미트라는 게 뭐냐면 극한, 극이라는 게 끝이고요. 끝. 한이라는 게 한계를 두다, 제한을 두다. 그래서 끝을 한계를 두다. 이렇게 볼게요. 끝을 제한하다. 이걸 극한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x를 1에 무한히 가깝게 만든다.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x라고 할게요. x가 1에 무한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1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0.9999999 이러한 무한히 나가는 무한소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0.9999는 A 모르겠어. A 모르겠어. 요거 그냥 1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극한은 얘가 1에 무한히 가까워지지 1의 개념은 아니야 라는 개념을 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극한은 1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그 값이 만약에 얘가 1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에라 모르겠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의 점으로 도달했죠. 이걸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리미트 x가 1에 무한히 가까워져. 근데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런 함수예요. fx가 함수가. 그러면 얘는 자 어디에다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0분의 1이 나오죠. 그럼 0분의 1이 나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를 우리는 플러스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었다. 함수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앞에가 요 마이너스 그리고 0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거를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지 않고 하나의 점으로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발산이라 하고요. 발산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는 수렴한다. 하나의 일치하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할 때 비논리적인 구간이 살짝 있습니다. 그 비논리적인 구간이 방금 같이 0.999 같은 이런 개념들은 약간 어떻다? 비논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9999라고 해서 1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이때 결과값도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수렴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요 x가 0.99라서 1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그때의 함수는 뭐다?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그 무한대가 양이냐 음이냐. 그래서 발산의 개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 함수.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쌍곡선 함수를 설명을 할 텐데 어떤 함수가 있냐면 x분의 1 y 이코르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그래서 얘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떠한 함수가 어떠한 값을 갖겠는가 막 이렇게 보는 건데, 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냐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쌍곡선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저희는 쌍곡선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자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0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0 쪽으로 x값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자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바로 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요 위로 올라가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x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플러스 0 쪽으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에 무한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x분의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두 번째 x를 뭐로? x를 플러스 무한대로 한번 접근시켜 볼게요. x가 플러스 무한대에 도달할 때 그러면 x분의 1.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서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y 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는 0에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에 도달할수록 y는 뭐가 된다? 플러스 0 쪽으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에 무한이 가까워질 때 그때 x분의 1이라고 y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0에 무한이 가까워진다. 즉, 요 앞에 나오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얘는 여기에서 오는 0 쪽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식을 표현하면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자,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분의 1은 0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 전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 쌍곡선 함수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극한이 필요하다라고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이 가까워지는 거지 얘가 0으로 가진 않잖아요. 0에 무한이 가까워진 그 점, 이 점을 할 때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의 연산이 있는데 솔직히 이 극한의 연산은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번하고 2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요공학에서 초기값 정리하고 최종값 정리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꼴이 라플라스 변환된 꼴이 0분의 0 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냐 이 두 가지 꼴로 할 때 극한의 정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0분의 0 꼴에 대한 극한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분모 분자를 뭐 해준다? 각각 미분해줘요. 이렇게 미분. 자, 분모 분자를 각각 이 둘처럼 미분을 해준다. 그러면 이 미분은 저희가 이제 변화율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변화율. x가 변화된 거에 대한 y가 변화된 값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울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이 있는데 이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이 나오는데 이때 미분에 대한 미분법이 있어요. y 이코로 x의 n승이다.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이게 y 프라임이 되고요. 자, 미분은 n이 미끄러지듯 내려오면 n 그리고 곱하기 한 차수를 빼줘. n-1. 자, 이거를 저희는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적분법도 본다라고 하면 y 이코로 x의 n승이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자 미분은 여기다 뭐를 붙여요? 프라임을 붙이죠. 적분은 뭐를 하냐면 라지 y로 적어요.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리고 한 차수를 먼저 더해줘요. 이번에는. 그리고 더해준 차수를 비례상수로서 앞에다 나눠주면 되고요.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분상수 C를 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미분법, 요게 적분법이다.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형, 불능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부정형, 불능형일 때는요. 분모 분자를 뭐 해준다? 미분하여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데 별 중요하지는 않고요. 개념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것도 부정형인데 자 이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각각 나눠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모 중에 최고차항이 있으면 그 최고차항으로 각각 나눠줘서 뭐를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라고 해서 제요공학에서 나와요. 전기기사 제어공학 쪽에서 나오니까 제어공학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들이 존재할 때 그 꼴을 다른 꼴로 변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수학적인 거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이제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수함수는 자 지금처럼 y 이코로 a의 x승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셔서 10의
예, 만약에 3승이 있다. 이걸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10의 3승은 저희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요게 10의 3승입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 있는 요 10 있죠. 요 10을 우리는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를 베이스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요 3 있죠? 요 3을 저희가 이제 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죠. 뭐 영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류는 예,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가 나와요.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 증가 함수부터 볼게요. 만약에 y 이코르 자 2의 x승이 있다. 그러면 자 x에다가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몇? 2. 자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그러면 y는 4. 자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그러면 y는 8. 이런 식으로 쭉쭉 됩니다. 그러면 이때 쭉쭉 나갈 때 자 여기서 여기로 1만큼 커졌고 플러스 1만큼 커졌고 여기서 여기로 1만큼 커졌죠. 자 이렇게 x가 변수가 1만큼 커질 때 y의 값은 이렇게 2배만큼 커져요. 이렇게 2배만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가 커지는 것보다 y가 더 커지는 증가함수다라고 해서 그때 이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을 띠게 돼 있어요. 이렇게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띠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바로 2의 0승. 2의 0승 이런 거 계산기 치면 1 나와요. 그래서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 y 값은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1이 예, 기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증가함수다.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하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함수 이런 걸 증가함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반대로 시간에 대하여 감소되는 건데 얘도 한번 볼게요. y 이코르 2의 마이너스의 x승이 있다.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 저희가 이따 지수법칙 배우겠지만 2의 x승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똑같이 x 대신에 뭐 1을 집어넣어. 뭐 0을 집어넣어도 되고 x 대신에 뭐 0 집어넣어 볼까? x 대신에 0. 그러면 얘는 1이 나오고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건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몇씩 증가될 때 1씩 커질 때 그쵸? x가 1씩 커질 때 y는 반대로 2분의 1배씩 감소하죠. 앞에 거에 비하여.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특성을 갖는 걸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면서 어디에 0에 수렴하고요. 자 이렇게 감소함수는 면적이 0에 수렴하고요. 증가함수는 면적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수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수법칙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거는 꼭 시간 내서 봐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자 10의 3승 곱하기 10의 4승 예, 을 하면 자 10의 3승과 10의 4승을 곱하면 자 서로 뭐가 같습니까? 미수가 같죠? 자 이렇게 미수가 같을 때 곱의 형태가 되면 지수끼리를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처럼 요거 10의 3승이고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이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면 이 둘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3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3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4. 이걸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하는 거를 저희는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3승을 이거는 10의 3승을 2번 곱한다라는 뜻이어서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하는 거듭제곱은 요 거듭제곱 지수와 안에 있는 함수의 지수를 서로 곱해줘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자 6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승일 때 이거 잘 틀리시거든요. 마이너스 3승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가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저희는 10의 3승이라 하고요.
10의 3승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사 필기라든가 실기 때 식을 정리할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간혹 이런 거 있죠. 오메가 C분의 1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파이 주파수 F가 60이고 C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뭐 이런 식을 저희가 나타낼 때 이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분의 10의 6승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식선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10의 3승은 1000이 되는 거고요.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얘는 얼마가 되는지 0.000000001. 자, 얘는 10의 몇 승이 될까요? 10의 몇 승? 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데, 자, 요 마이너스의 몇 승을 적을 때 0의 개수를 세면 돼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돼요. 이거. 당연히 반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0이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3승.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3승. 이렇게 0의 개수로 10의 몇 승이다를 봐주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 수업을 실강의로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수법칙 할 때 항상 같이 해드리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제곱근. 자, 이 제곱근을 저희가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영어로 이렇게 ROOT라고 해서 우리가 루트를 적을 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적잖아요. 루트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고 여기다 뭐 10이다 그러면 10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이게 루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R자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루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뿌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뿌리. 나무의 뿌리.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10의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이때 요 2분의 1승을 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분수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땅이라고 보시고요. 요 위에는 요 1 있죠. 요 1이 나무의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요 2 있죠. 요 2가 바로 뭐다?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그래서 땅과 뿌리의 관계를 보면 요 뿌리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요. 2 제곱근 그리고 10이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는 방법을 옆에다 적어놨어요. 이거 읽는 방법 몰라가지고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2제곱근이라고 읽어요. 2제곱근 10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제곱근 10이다. 그럼 만약에 내가 10의 3분의 1승이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1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10의 만약에 6분의 1승이다. 그러면 얘는 6제곱근 10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10의 1분의 1승이다. 그러면 10의 1분의 1승은 없어요. 어차피 1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적을 때 2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루트가 일반적으로 기준 루트가 돼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아무 말이 없는 루트는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다? 2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지수법칙을 잘 활용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좌변에 이렇게 제곱을 하고 이쪽 왼쪽을 좌변, 자 우변을 제가 이렇게 제곱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지수법칙에서 뭐였습니까?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를 뭐한다? 이렇게 곱해줘라. 그럼 이거 곱하면 이거 지워지니까 뭐가 나와요? 10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10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요 루트랑 이 2를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루트랑 요 2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제곱근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하실 때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렇게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자, 이놈의 로그 함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y 이코르 10의 x승이다.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다. 이게 로그거든요. 그럼 x는 자 로그가 나오는데 이때 로그의 미수가 10이 되고요. 여기가 y가 됩니다. 자, 이런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로그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 이렇게 미수가 10인 로그. 이거를 줄여서 그냥 로그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용 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치 2인 로그가 있어요. 미치 2인 로그. 이거를 우리는 ln으로 적어요. 그럼 이때 요 2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이따가 조금 살짝 설명할 거예요.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자연상수. 그래서 자연상수는 2.71828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2.71828이라고 하는 무리수, 이거를 저희는 자연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자연 상수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지수 로그 또는 자연 로그라고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로그는 지금처럼 지수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건 지극히 수학적인 거고, 자, 로그를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그 함수는요,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사람이, 즉 인류가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존재해요. 막 뭐 흔히 말하는 핵 분열도, 그런 것들도 이제 로그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도, 지진에 대한 진도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증폭되는 에너지랑 감소되는 에너지를 할 때 저희가 로그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로그 함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파워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pH라는 거 있어요. 파워 하이드로젠 수소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자, 요 수소이온 농도를 7.0일 때를 우린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8.0, 예, 9.0 해서 어디까지 14단까지 가고요. 예, 그리고 얘도 예, 6.0, 예, 5.0, 예, 해서 어디까지가 1단까지 가죠. 1까지.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7.0은 우리가 사용하는 요 7.0은 바로 뭐가 된다? 중성이 되죠. 자, 얘를 중성으로 해서 뭐 이건 아시겠지만 여기가 예, 알칼리 성이라고 하고, 자,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산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pH가 예, 7.0이다. 그럼 얘는 어떤 로그인지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를 적어요. 미치 11 로그라고 하고요. 10에 예, 7승. 그래서 요걸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따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요거랑 요게 지워지고 요 7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7.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거 pH가 예, 9.0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로그, 미치 12 로그면, 자, 10에 여기가 9승이죠? 예, 그러면 요게 9.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로그 함수에 대한 이 값은 단계적으로 몇 단계? 2단계를 이동했지만, 2단계를 이동한 값이지만, 실제 얘가 갖고 있는 농도의 비율은, 자, 몇 배가 됩니까? 10의 제곱승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제곱승배라는 거는 100배가 된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심화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아니면 지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농도가 순간적으로 커진다든가 아니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커졌을 때, 이것을 커진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거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지진 났을 때 진도 있잖아요. 그 지진 났을 때의 진도를 만약에 로그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4.0이다. 예, 근데 어디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7.0의 진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0.0이 만약에 떠는 게 요 정도다. 떠는 게 요 정도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단계가 몇 개예요? 5, 6, 7.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니까 단계는 세 단계지만 크기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배. 그럼 방금 이렇게 떤 거, 요 떤 거에 1000배가 되면 지금 이 칠판보다 더 클 겁니다. 진도가. 그러면 예, 엄청난 진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로그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로그 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자연상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연상수 2.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그 값이 2.718이라고 하는 무리수다. 우리가 전 시간에 파이는 3.14159이죠. 3.14159 땡땡땡이라 하고요. 자연상수 2는 2.718, 2.718, 28이라고 하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이는요,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뭐 몇천 년이 됐죠. 굉장히 오래됐지만 요 2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면 1600년도 예, 그쯤에 오일러가 이제 알아낸 거죠. 예, 오일러가 알아낸 자연상수입니다. 그래서 요 2는 나온 지 얼마가 안 됐지만 얘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요 2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다 보니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요 2가 아무쪼록 우리 쪽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해요. 2의 뭐 마이너스 a의 t승 또는 2의 a의 t승 요런 형태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또 이거 말고도 뭐 r분지 2의 예.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뭐 과도현상이라든가 또 이건 RL을 과도현상이라면 R분지 2에 예, 2에 마이너스 RC분의 1 이건 RC회로에서의 과도현상식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가 나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한 사람이 바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오일러는 우리가 이제 수학의 아버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수학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우리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y 이퀄 x 플러스 a 꼴이거든요. 요 함수를 가지고 자 a의 값을 여기 값을 n분의 1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초기 값일 때 얘는 n분의 1일 때에 대한 값으로 얘를 정리하면 얘가 뭐 1 플러스 n분의 1이 있죠. 얘를 리미트 n을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쭉 보내가지고 이 함수를 계속 자기 자신에 준하여 얘 뭐 하는 겁니까? 할 때. 그래서 요 함수를 가지고 n승을 했을 때 n이 예, 무한대만큼 갔을 때 예, 그때의 함수를 표현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뭐 n 계승이라는 개념. 그래서 n 계승이라는 개념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될 수 있죠. 만약에 뭐 2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 뭐 3 팩토리얼이다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땡땡땡땡땡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는 수치가 2.71828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2.71828이라고 하는 무리수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기 자신에 준하여 커지거나 자기 자신에 준하여 작아지는 그러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에너지를 할 때 들어가는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음계의 소용돌이 뭐 우리가 1옥타브, 2옥타브 이런 식으로 음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준하여 커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자연상수 2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잖아요. 낙하산을 펴고 비행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자기 자신에 준하여 속도가 감소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원금을 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어. 이거를 일복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순간복리로 해석을 하면 그 순간복리는 자기 자신의 준에서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미수로 자연상수 2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 2에 예, RT다. 그러면 이게 이율이 되는 거죠. 이율, 연 이율이 되고 요게 이제 뭐가 곱해지냐면 곱하기 A. 요게 이제 원금이 되겠죠. 원금, 이율 그리고 이게 상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내가 나중에 최종에 받을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것들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신비로운 수다라고 해서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정리가 있는데 뭐 다양한 정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보시면 로그 함수는 뭐 옆에다 그냥 예제를 하나 적어 드릴까요? 이렇게 로그 밑이 10인 로그에 10이면 요건 1이 돼요. 그래서 미수랑 요 미수랑 여기 들어간 값이 같으면 이렇게 1이 나오고요. 만약에 로그 밑이 10인데 여기가 10의 3승이다.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게 지워지고 요 3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온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요 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로그 함수인데 곱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때는 이 곱을 쪼개서 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로그 함수인데 나누기에 대한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쪼개서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데 이렇게 b하고 ab의 관계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학년 계산기로 금방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건데 이거는 다른 로그로 바꾸는 건데 만약에 b분의 a라고 하는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로그인 값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전력공학이라든가 이런데 전기 기사 유도 과정에서 나오지 시험 문제 푸는데 이 식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얘는 좀 사용할 수 있으니 요거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이번 시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극한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깊지 않고 간략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말고 우리가 전기 수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또 다른 영상이 있잖아요. 복소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고요. 뭐 공학용 계산기 모르겠다면 공학용 계산기도 저희 채널에 영상 다 있고요. 이런 것들 좀 보셔서 기초적인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는 또 전기 기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제가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전기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주시면 좀 재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저희가 촬영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